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로켓 컴퍼니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최고 재무 책임자 CFO죠. 브라이언 브라운의 준비된 발언 내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로켓 컴퍼니 요즘 레드핀하고 또 미스터 쿠퍼 이 두 항장사를 인수하면서 정말 큰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격변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CFO의 발언이라는 날것의 재료를 가지고 이 변화 속에서 회사의 재무 성과는 어땠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이제 CFO의 발언은 회사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비용 구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인수합병 이후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숫자로 딱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발표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의미, 또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단서들, 이런 걸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구나, 또는 이건 좀 예상 밖인데 하는 지점들을 같이 발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CFO가 딱 처음에 강조했던 3분기 실적부터 한번 보죠. 시장 환경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CFO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감 있게 시작을 했어요. 핵심은 역시 조정 매출, 어저스티드 레베뉴인데요. 이게 17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해서요. 회사 자체적으로 제시했던 가이던스 상단을 넘었고 또 시장의 기대치까지 모두 웃도는 상당히 강력한 실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했네요. 그렇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순이자율 확전 거래량, 그러니까 Net Rate Lock Volume입니다. 이게 360억 달러.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26% 늘었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0%나 증가했습니다. 와, 증가율이 상당하네요. 네, 주택 구매, 그러니까 purchase 쪽하고 재융자, 리파이낸스 쪽 모두에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고 하고요. 지난 3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분기 성과였다,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거래량만 드러난 게 아니라 실제 수익성, 이익률도 중요하잖아요. 그 매출 이익률, 게인 온 세일 마진은 어땠나요? 네, 그것도 안정적이었습니다. 280 베이시스 포인트, PP라고 하죠. 퍼센테이지로는 2.8% 정도인데 전 분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안정적이군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조정 이익이다,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빼기 전 이익이죠. 이게 3억 4,9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걸 마진율로 다시 계산해보면 이전 분기에는 13%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20%로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오, 마진율 개선 폭이 크네요. 주당 순이익, EPS는요? 조정된 주당순이익, Adjusted Diluted EPS는 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낸 배경, CFO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기회를 잘 잡았다. 3분기 중에 특히 9월 들어서 금리가 잠시 좀 떨어졌을 때 재융자 수요가 확 늘었는데 로켓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시장 타이밍을 잘 탔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로켓 차치의 실행력입니다. 자체 개발한 AI 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원래 이런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오히려 점유율을 높이는 게 로켓의 약간 패턴 같은 거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흥미롭네요. 들어보니까 주택 담보대출 말고도 홈에쿼티 상품 실적도 전년 대비 2배 성장했고 또 레드핀 인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여하면서 구매 관련 실적도 3년 내 최고였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군요. 맞습니다. 특히 레드핑 통해서 들어온 구매 마감 건수가 벌써 전체 소비자 직접 판매 채널 물량의 한 13%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초기 통합 효과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은 좋은데 동시에 또 대규모 인수를 2건이나 했으니 자본 상태 괜찮은가 이런 걱정도 있을 법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CFO가 설명을 했나요? 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했겠죠. 자본구조 업데이트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그거였어요. 지난 6월에 미스터 쿠퍼 인수 자금 마련하려고 선제적으로 발행했던 40억 달러 규모 무담보 채권, 이걸 어떻게 썼는지. 그 채권 발행했었죠. 네, 10월 1일에 미스터 쿠퍼 인수가 딱 완료되고 나서 이 돈으로 미스터 쿠퍼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무담보 부채 30억 달러를 아주 깔끔하게 재융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 달러 어치의 부채는 기존 채권자들한테 로켓 컴퍼니의 새 채권으로 바꿔가세요 하는 교환 제안, 익스체인지 오퍼를 통해서 처리했다고 밝혔고요. 아, 그렇게 정리를 했군요. 여기서 CFO가 특히 강조한 포인트는 이 모든 과정 다 거쳤는데도 로켓 컴퍼니 전체의 빚, 그러니까 부채 총액은 늘어나지 않았다. 이 점입니다. 부채 총액은 그대로다. 네, 그러니까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미스터 쿠퍼의 좀 복잡했던 부채 구조를 단순화하고 우리 쪽으로 딱 통합했다. 이걸 부각한 거죠. 부채 구조 정리하면서 동시에 현금 확보, 유동성에도 신경을 쓴 것 같네요. 보니까 회선 신용 편의, Revolving Credit Facility 한도도 2배로 늘렸네요. 11억 5천만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맞습니다. 그야말로 만약을 대비하는 거죠. 이런 조치들을 다 하고 나서 10월 1일 기준으로 미스터 쿠퍼까지 다 포함한 상태에서 로켓 컴퍼니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그러니까 가용 현금이 약 40억 달러,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용 한도까지 다 합친 총 유동성은 약 110억 달러 수준이다. 이렇게 딱 숫자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와, 유동성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대규모 M&A를 하고 나서도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다. 이걸 시장에 보여주면서 혹시 모를 우려를 좀 잠재우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네, 재무 상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인수 통합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보죠. 먼저 레드핀, 여기 통합 상황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CFO가 예상보다 성과가 빠르다고 했다면서요? 네, CFO가 레드핀 통합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딱 잘라서 기대를 뛰어넘는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죠. 레드핀이 가진 그 엄청난 잠재 고객 기반, 월순 방문자가 5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이 기반하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 역량이 이제 로켓 모기지의 대출 역량하고 완전히 하나로 합쳐졌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 지표 같은 것도 좀 나왔나요? 네, 아주 인상적인 숫자를 제시했어요. 레드핀 웹사이트나 앱에서 사전 자격 확인, Get Pre-Qualified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눌러서 바로 로켓 모기지의 대출 신청 시작한 사용자가 7월에 이 기능을 딱 출시했는데 그 이후로 2배 이상 늘어서 9월 한 달에만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50만 명이요? 그 버튼 하나로? 네, 그러니까 잠재 고객을 실제 대출 신청으로 연결하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그 모기지 연계율, 모기지 어태치 레이트인데요. 레드핀 통해서 집 산 사람이 실제로 로켓 모기지까지 쓰는 비율, 그건 어떻게 됐나요? 바로 그 부분에서 특히 눈에 띄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인수 초기에는 한 27% 수준이었는데 이게 현재 40%까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27%에서 40%요? 와, 엄청난 상승인데요. 그렇죠. 이건 회사 내부적으로 세웠던 당초 목표 달성 속도를 훨씬 앞지르는 거라고 하고요. 최종 목표가 50%인데 이 50%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CFO는 로켓 프리퍼드라는 이름의 번들 상품 덕분이라고 분석했어요. 레드핀 중개 서비스랑 로켓 모기지를 같이 이용하면 가격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게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아, 번들 상품 전략이 통했군요. 그럼 시너지 효과 목표 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것도 순조로워 보입니다. 매출 시너지 쪽은 2026년까지 연간 6천만 달러 창출이 목표인데 지금 초기 성과를 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인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비용 시너지 쪽은 더 빠릅니다. 연간 1억 4천만 달러 절감이 목표인데 이 중에서 이미 대부분은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비용 절감은 거의 다 됐군요. 네, 이 비용 절감 효과는 4분기 실적부터는 온전히 반영될 거라고 하니까요.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레드핀 쪽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럼 이제 막 인수가 끝난 미스터 쿠퍼 쪽은 어떤가요? 인수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여기서도 벌써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 이건 좀 너무 빠른 자신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올 걸 의식했겠죠. CFO도 인수 완료 후 이제 막 한 달 지났지만 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면서도 이미 앞으로 성공할 거라는 엄청난 자신감을 주는 그런 종류의 견인력, 트랙션을 보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오, 그렇게 강하게요? 네,
이렇게 빨리 진전이 보이는 배경으로는 인수 발표하고 나서 완료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양사 통합팀이 정말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아, 준비 기간이 길었군요. 네, 통합 과정은 미스터 쿠퍼의 전 CFO였던 커트 존슨이라는 분이 총괄 리더를 맡아서 이끌고 있다고 하고요. 통합 전략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스터 쿠퍼가 가진 그 업계 최대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관리 서비싱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그 방대한 기존 고객 데이터를 로켓이 원래 잘하는 거, 그 강력한 재용자 유도 엔진, 리캡처 엔진에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로켓하고 미스터 쿠퍼 양쪽 대출 담당자들이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일하면서 미스터 쿠퍼의 그 수많은 기존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로켓 재용자 상품을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이런 그림이군요. 정확합니다.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정말 커 보이는데요. 아직은 정말 초기 단계지만 CFO는 미스터 쿠퍼 기존 고객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재용자 문의, 리드라고 하죠. 이 리드의 실제 계약 전환율, 컨버전 레이트 벌써 이전보다 증가하는 걸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계획했던 시너지 효과, 특히 매출 쪽 시너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건의 대형 인수가 단순히 회사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로켓 컴퍼니라는 기업의 사업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 점도 CFO가 상당히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CFO 발표의 거의 하이라이트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는 현재의 로켓 컴퍼니를 독보적인 카테고리, Category of One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훨씬 더 강력해진 새로운 유형의 회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Category of One, 독보적이다. 네, 그 의미는 레드핀이 가진 그 광범위한 부동산 소비자 접근성, 그리고 로켓의 그 압도적인 주택담보대출 실행 능력, 오리지네이션 엔진이죠. 마지막으로 미스터 쿠퍼의 방대한 대출 관리 전문성, 이 세 가지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하나로 합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세 개 회사의 강점을 하나로 묶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새로운 사업 모델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쪽 덕분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축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요. 어떤 면에서 안정적이라는 거죠? 미스터 쿠퍼 인수를 확보한 그 업계 최대 규모의 통합 대출 관리 포트폴리오. 여기서 연간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다. 네. 거기에 더해서 금리가 오르면 MSR, 모기지 서비싱 라이트라고 하는 이 대출 관리 권리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대출 신규 실행, 오리지네이션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 해지, 위험 분산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즉 어떤 금리 환경이 오든 어떤 시장 상황이 닥치든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강력한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실제로 CFO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제시했어요. 2023년 초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만약에 이 세 회사가 처음부터 합쳐진 상태였다고 가정하면 매분기 흑자를 기록했을 거다. 그만큼 회복 탄력성이 강해졌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아, 매분기 흑자요. 대단한데요. 그럼 시장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이 훨씬 강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두 번째 축은 뭐였죠? 두 번째 축은 성장 플랫폼입니다. 레드핀하고 로켓 웹사이트, 앱 방문자를 다 합치면 월 6,20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이게 미국 전체 잠재주택 구매자의 5명 중 1명에게 도달하는 수준이랍니다. 와, 5명 중 1명. 엄청난데요? 그렇죠. 업계 최대 규모의 구매자 확보 채널을 갖춘 셈이죠. 여기에다가 미스터 쿠퍼 인수로 얻은 약 1,000만 명 규모의 대출 관리 고객 포트폴리오, 이걸 활용한 재용자 유도 엔진, 리캡처 엔진이 또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 기존 고객을 활용한 성장. 네, 로켓의 재용자 유도율은 이미 업계 평균의 3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CFO가 예를 들다다고요. 만약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한 5.5% 수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전체 관리 포트폴리오의 25%, 금액으로는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재용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3천억 달러요? 네, 이게 거의 추가 비용 없이 아주 높은 마진을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 이 점을 강조했죠.
네,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하니까 확실히 효율적이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축은 뭐였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축은 비용 우위, 코스트 애드밴티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레드핀의 트래픽, 그리고 강력한 로켓 브랜드 인지도, 또 기존 고객 대상의 재용자 유도, 이것 덕분에 신규 고객 확보 비용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효율적인 고객 확보. 여기에 더해서 AI 플랫폼을 정말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잠재 고객, 리드 유입을 늘리고 전환율을 개선하고 또 직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CFO가 밝힌 걸 보면 AI 덕분에 로켓의 생산팀 직원이 2년 전보다 무려 63%나 더 많은 대출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63%나요. 와, AI 효과가 크네요.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고정 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이른바 무한 용량, 인피니트 캐패시티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고정 비용을 딱 넘어서는 추가 매출이 발생하면 그중에 70%가 바로 EBITDAR 이익으로 연결되는 아주 강력한 운영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군요. 서비스ing 쪽에서는 미스터 쿠퍼가 원래 업계 평균보다 한 3분의 1 정도 낮은 비용으로 운영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이 강점을 이제 통합된 전체 포트폴리오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안정성, 성장성, 비용 효율성. 이 세 가지 축이 확실히 이전 로켓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회사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분기 전망은 어떻게 제시됐는지 이것도 짚어봐야겠죠? 레드핀과 미스터 쿠퍼 실적이 처음으로 완전히 반영되는 분기라서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CFO도 그 점을 딱 강조하면서 4분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조정 매출 가이던스는 21억 달러에서 23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21억에서 23억 달러. 네, 근데 이 숫자는 이제 두 회사 인수가 다 반영된 거니까 좀 비교하기 쉽게 레드핀과 미스터 쿠퍼를 제외한 기존 로켓만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 이것도 설명을 해줬어요. 가이던스 중간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약 7% 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7% 성장. 나쁘지 않네요. 네, 이게 계속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추세를 반영하는 거지만 동시에 연말 휴가 시즌이라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주택시장 활동이 좀 둔화되고 모기지 수요가 줄어드는 영향도 고려한 수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비용 쪽은 어떻게 전망했나요? 통합 이후의 비용 구조가 좀 궁금한데요. 통합 기준으로 4분기 총 비용은 약 23억 달러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좀 일회성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수 과정과 관련된 거래 비용이 한 1억 4천만 달러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회사 인수에 따라서 회계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또 1억 2천만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일회성 비용이나 회계적 비용을 빼면 실제 운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비용 수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네, 그래서 그 두 항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기본 비용, underlying expenses라고 하죠. 이게 약 2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억 달러 안에는 미스터 쿠퍼의 부채를 인수하면서 늘어난 이자 비용이 약 2억 1,500만 달러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CFO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본 비용 구조를 어떻게 관리하고 더 효율화해 나갈지가 중요해 보이겠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CFO는 3분기의 강력한 실적 그리고 순조로운 인수 통합 과정을 바탕으로 4분기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으로 나아갈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발언을 마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로켓 컴퍼니의 CFO 브라이언 브라운의 3분기 실적 발표 중에서도 준비된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회사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전략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대규모 인수합병 이후에 시너지 창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사업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숫자와 설명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는 그 CFO가 제시한 안정성, 성장성, 비용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축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 축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시장 환경이 오더라도 버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훨씬 더 견고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논리였죠. 레드핀과 미스터 쿠퍼 인수가 단순히 그냥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회사의 본질적인 체질,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한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AI 기술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하고요. 물론 4분기 전망치 자체에는 계절성이라는 단기적인 요인이 좀 반영되어 있긴 합니다만 CFO가 설명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자신감은 분명히 강력해 보였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CFO가 제시한 레드핀의 50% 모기지 연계율 달성이라든지 또 미스터 쿠퍼 통합을 통한 재융자 극대화 같은 구체적인 시너지 목표들이 과연 계획대로 또 제시된 그 시간표대로 착착 실현될 수 있을까? 그리고 AI 기술은 앞으로 로켓 컴퍼니의 비용 구조 개선이나 성장성 확보에 정말로 얼마나 더 또 어떻게 기여하게 될까?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앞으로 매분기 발표될 실적들을 통해서 오늘 CFO가 제시한 이런 청사진과 자신감이 어떻게 현실로 딱 나타나는지 혹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하는지 이걸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이 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로켓 컴퍼니의 변화를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만의 관점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